여보, 우리만의 여행이야. 30년 만에 신혼여행처럼 설레.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라는 말에는 아내가 아닌 아내의 30년 지기 절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아내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아주 조용히 복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새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미라는 침실 한쪽에 놓인 큰 여행 가방 앞에서 옷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아 떠나는 부산 여행을 위한 준비였죠. 그녀의 얼굴에는 20살 처녀 때와 다름없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5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블라우스가 좋을까? 아니면 이 원피스가 좋을까? 미라는 두 벌의 옷을 번갈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 떠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마치 신혼여행을 앞둔 신부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어보던 미란이 스마트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죠. 나리야, 지금 뭐해? 전화 너머로 오나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아, 손님 머리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 나 내일 준혁 씨랑 여행 가거든. 30주년 기념으로. 미란이 화난 목소리로 말하자 오나리가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전화 너머로 미용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정말 좋겠다. 잠깐만, 손님 잠시만요. 오나리가 손님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가는 여행이야. 호텔도 바다가 보이는 특급 호텔로 예약했다는데. 미라는 가방에 화장품을 넣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신혼 때의 그 설렘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릴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죠. 준혁 씨가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을 먹었어? 평소에 여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모르겠어. 요즘 나한테 참 잘해. 이번 여행도 깜짝 선물이라며 혼자 다 준비해 놨더라고. 미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준혁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나리야, 너는 요즘 어때? 미용실 일 많이 바빠? 응, 그럭저럭. 요즘 파마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목이 아프긴 하지만 오나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이니까 자유롭잖아. 나는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준혁 씨가 잘 벌어서 편하게 사는 거지. 나 같은 건 매일 일해야 먹고 살아. 미라는 친구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살아온 자신을 보며 새삼 남편에게 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하다니까. 오나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미란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혁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30년 동안 바람 한 번 안 피운 남자야. 그래, 네 남편은 정말 모범적이지. 오나리의 목소리에 미묘한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미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들뜬 채로 여행 준비 이야기를 계속했죠. 아, 그리고 말이야. 준혁 씨가 이번에 새 양복도 샀더라고. 나랑 여행 가려고. 새 양복까지? 와, 정말 신경 많이 쓰네. 그러게. 평소에 옷에 별 관심 없던 사람이. 나도 새 옷 하나 사야겠어. 미라는 옷장을 열어 옷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30년 된 옷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남편과의 여행을 위해서라면 새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선물도 좀 사다 줄까? 괜찮아. 너나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고. 그래, 꼭 많이 찍어서 보여줄게. 30년 만에 둘이 여행인데 기념사진 엄청 찍어야지. 전화를 끄는 미라는 다시 가방 정리에 몰두했죠. 서랍에서 30년 전 신혼여행 때 했던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발라보던 미라는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을 했었죠.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짐 다 쌌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서준혁이 대답했어요. 응, 거의 다 했어. 내일 몇 시에 출발하지? 오전 10시에 KTX 타야 해. 늦으면 안 돼. 서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상쾌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미라는 더욱 기뻐했어요.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해 보이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죠. 여보, 정말 고마워. 이런 여행을 생각해 주다니. 30년 고생한 당신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평소에 여행 한번 못 데려가서 미안했어. 서준혁이 미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데 회사 일은 괜찮아? 갑자기 이틀이나 비우면. 괜찮아.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야. 가끔은 사장도 쉬어야지. 특히 당신과 함께 할 때는. 서준혁이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미라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을 점검하던 미라는 30년 전 신혼여행 사진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준혁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내일은 또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 미라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찾아온 둘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미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내일이면 부산의 푸른 바다를 남편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30년 전 그들이 약속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다시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부산행 KTX 안에서 미라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서준혁은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여보, 부산 도착하면 뭐부터 할까? 일단 호텔 가서 짐부터 풀고 그 다음에 바다 구경하자. 서준혁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30년 만의 여행인데 다 해봐야지. 미란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하자 서준혁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30년 고생했는데 이번엔 푹 쉬어. 그런데 혹시 회사 일로 급한 게 생기면 어떡해? 아니야. 이번엔 정말 휴대폰도 꺼놓을 거야. 당신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지. 서준혁이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란은 남편의 다정한 모습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해운대의 특급 호텔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미란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와, 바다다. 여보, 저 바다 봐. 정말 예쁘네. 사진 많이 찍어줄게. 서준혁이 미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미란은 남편의 따뜻한 관심에 감동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미란은 웅장한 로비에 감탄했어요. 정말 멋진 호텔이네. 여보, 고마워.
당신 좋은 곳에서 쉬게 해주고 싶었어. 프론트 데스크 앞에서 체크인을 하던 중이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준혁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준혁이 신분증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아, 서준혁님 일행이시군요. 다른 분도 이미 체크인 하셨습니다. 1시간 전쯤에요. 직원의 말에 미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다른 분이요? 누구지? 미란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서준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란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 그거. 어쩌다 보니 회사 워크샵이 같은 호텔에서 열리게 됐어. 서준혁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워크샵이야?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미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였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정해진 일이라 말할 틈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럼 우리 여행이 아니라 회사 일로 온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행이 메인이고 워크샵은 정말 잠깐만. 하루 정도만. 서준혁이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미란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둘만의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사람들과 함께라니. 그래도 미리 말해주지. 준비라도 했을 텐데. 정말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음엔 꼭 미리 말할게. 서준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란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미란은 한숨을 쉬었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회사분들은 며칠 계시는 거야? 이틀 정도. 우리보다 하루 먼저 갈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하루는 정말 우리끼리만. 알겠어. 어차피 온 김에 잘 쉬었다 가자. 미란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키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1205호실입니다. 오션뷰로 준비해드렸고요. 조식은 2층 레스토랑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준혁이 키카드를 받으며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라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보, 정말 회사 일만 잠깐 하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여행이 목적인데 당신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해. 서준혁이 미란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어요. 미란은 남편의 다정한 말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는 사람이니까요. 방에 들어서자 정말 멋진 오션뷰가 펼쳐졌어요. 미라는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예뻐. 사진 찍어야겠어. 그래, 많이 찍자. 기념사진도 엄청 찍고. 서준혁이 짐을 풀며 밝게 말했어요. 미라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해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그럼 회사분들은 언제 만나? 저녁 때쯤.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바로 올게. 응, 알겠어. 그럼 오늘 오후는 우리끼리 시간이네.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준혁도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었으니까요.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미라는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서준혁은 침대에 앉아 또다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여보, 정말 예쁘다. 와서 같이 봐. 응, 조금 있다가. 급한 메시지 좀 확인하고.
서준혁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미라는 조금 아쉬웠지만 남편이 바쁜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 잠깐 로비 구경하고 올게. 호텔이 너무 예뻐서. 그래, 다녀와. 나도 금방 갈게. 미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의 여행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죠. 로비에 도착한 미라는 호텔의 웅장한 인테리어에 감탄하며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곳곳에 놓인 예술작품들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앞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어머, 저기 있는 사람은 설마. 미란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오나리였습니다. 어머, 나리야. 미란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오나리는 미란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아? 뭐야, 너가 여기 왜 있어? 여기로 여행 온 거였어? 오나리가 당황한 채로 말을 더듬었어요. 미라는 친구의 놀란 모습을 보고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응, 우리 부산으로 여행 왔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대박이다. 그러게 말이야. 진짜 어떡해. 오나리가 프론트 직원에게서 키카드를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혼자 온 거야? 부산까지? 응, 혼자 여행 왔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힐링하러. 오나리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미라는 친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서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가 미란과 오나리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여기 있었구나. 서준혁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오나리와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리도 여행 왔대. 완전 신기하지? 미란이 신나게 말하자 서준혁이 억지로 놀라는 척했어요. 어머, 정말요? 나리 씨도 어떻게 부산으로 여행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 여행 왔어요. 오나리가 서준혁과 인사를 나누며 말했어요. 둘의 어색한 분위기를 미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인연인 거야. 정말 신기하다. 미란이 두 손을 모으며 감탄했어요. 30년 절친과 이런 곳에서 만난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러네. 세상이 참 좁아. 서준혁이 이마의 땀을 살짝 닦으며 대답했어요. 나리야, 며칠 있을 거야? 이틀 정도 있다가 갈 예정이야. 우리도 이틀 있어. 일정도 완전 우리랑 똑같네. 그럼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자. 미란이 즐거워하며 말하자 오나리와 서준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미란은 그런 미묘한 신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부산이 얼마나 넓은데 같은 호텔에. 정말 그러게. 신기한 일이야. 오나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리야, 몇 호실이야? 우리는 1205호거든. 나는 807호야. 아, 8층이구나. 그래도 가깝네.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준혁과 오나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거 완전 운명이다. 30년 친구랑 여행에서 만나다니. 그러게, 정말 신기한 일이야. 오나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녁도 같이 드세요.
혼자 오셨으니까 심심하실 텐데. 서준혁이 제안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 나리야, 저녁 같이 먹자. 어때? 응, 나야 좋지 뭐. 고마워. 오나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미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여행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아, 그런데 여보. 회사 워크샵은 언제 하는 거야? 미란이 문득 생각나서 물었어요. 워크샵은 저녁 때 하는데 나는 잠깐 갔다가 올 거야. 서준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저녁 먹고 당신 워크샵 가면 시간이 딱 되겠네.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미라는 모든 상황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도 있고, 아름다운 바다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준혁과 오나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미란만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호텔 레스토랑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창가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미란, 서준혁, 오나리 세 사람이 바다가 보이는 테이블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30년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 식사에 들떠 있었죠. 와, 이 생선회랑 초밥 정말 맛있다. 나리야, 너도 먹어봐. 응, 정말 맛있네. 역시 부산은 해산물이 최고야. 오나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기색이 있었어요. 서준혁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안 먹네. 응, 괜찮아. 회의 준비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 서준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라는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리야, 내일은 뭐 할 거야? 우리랑 같이 다니자. 응, 좋지. 어디 갈까? 광안리도 가보고 자갈치 시장도 구경하고. 미란이 신나게 계획을 말하자 오나리와 서준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런 미묘한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보. 워크샵은 몇 시부터야? 8시쯤 시작해서 10시면 끝날 거야. 오래 걸리진 않아. 서준혁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따가 저녁 먹고 나는 방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여보는 얼른 회의 다녀와. 그래, 미안해. 금방 다녀올게.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8층에서 오나리가 먼저 내렸습니다. 나리야, 내일 봐. 응, 잘 쉬어. 준혁 씨도 회의 마치고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미란과 서준혁만 남았어요. 12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서준혁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미라는 발코니로 나가 야경을 감상했어요. 서준혁은 양복을 갈아입으며 워크샵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예뻐. 밤바다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 그래, 나중에 같이 보자. 지금은 늦어서 안 되겠어. 서준혁이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미라는 남편을 배웅하고 다시 발코니로 나가 야경을 감상했어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침대 옆 테이블을 보니 서준혁의 검은색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여보가 수첩을 놓고 갔네. 미라는 수첩을 들어보았어요. 남편이 회의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중요한 수첩이었습니다. 워크샵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갖다 줘야겠다. 미라는 수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으로 내려가니 복도에 서준테크 워크샵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직원들이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미란이 조용히 들어가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회의 중인데.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이 수첩을 놓고 가셔서 갖다 드리려고 왔는데 어디 계세요? 미란이 수첩을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아, 대표님은 잠깐 나가셨어요. 곧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전화해 볼게요. 미라는 복도로 나가 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응? 나 회의실이지, 왜? 서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아니, 여보가 수첩 놓고 가서 갖다 주려고 회의실에 왔는데 여보가 없네. 아, 나 지금 잠깐 화장실에 왔어. 직원한테 맡기고 가. 알겠어. 그럼 직원분께 드릴게. 응, 고마워. 미라는 전화를 끊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 직원에게 수첩을 맡겼어요. 대표님 오시면 꼭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미라는 시간이 남아서 호텔 구경을 하기로 했어요. 수영장도 둘러보고 스파 시설도 구경하고 기념품 가게도 들렀습니다. 로비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슬슬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란이 먼저 내렸어요. 그런데 바로 옆 엘리베이터에서도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서준혁이었어요. 여보, 여보,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서준혁이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고 넥타이가 살짝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응, 그냥 구경 좀 하다가. 여보는 이제 회의 끝난 거야? 응, 방금 끝났어. 수고했어. 수첩은 받았어? 응, 고마워. 덕분에 회의 잘했어. 서준혁이 미란의 어깨를 감싸며 방으로 걸어갔어요. 행사는 어땠어? 다들 뭔가 열심히 하던데. 응, 다들 열심히 해줘서 생각보다는 금방 끝났어. 그래, 다행이다. 나는 호텔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어디 구경했어? 수영장도 보고 스파도 둘러보고. 여기 시설이 정말 좋더라. 여기 좋지. 그러니까 내가 여보랑 여기 오려고 했지. 미란이 감동스러운 얼굴로 서준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완전 감동이네. 에이 뭘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잘 못 챙겨주니까 항상 미안하지. 그런데 여보, 얼굴이 좀 붉어 보이네. 회의실이 더웠어? 응, 좀 더웠어. 에어컨이 약해서. 그래. 그럼 샤워하고 얼른 푹 쉬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에는 낮에 보았던 바다와는 또 다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미라는 발코니 앞으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어요. 밤바다도 정말 멋지다. 불빛이 물 위에 반사돼서 반짝반짝하네. 응. 이래서 바다 보이는 방을 일부러 예약한 거야. 서준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쇼핑백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남편 옆에 앉았어요. 고마워.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만의 여유로운 밤이잖아. 좋은 추억 만들자. 미란이 손을 뻗어 서준혁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흘러들었고 조명이 살짝 어두워진 방 안에 조용한 숨소리만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준혁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발코니로 스며드는 부산 바다의 아침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서준혁도 평화로워 보였죠. 여보, 일어나. 아침이야. 미란이 서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어요. 벌써 아침이야? 서준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날씨 정말 좋다. 오늘 날이랑 같이 광안리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나리 씨랑. 서준혁이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미라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제 워크샵 어땠어? 많이 힘들었어? 아니야, 괜찮았어. 그런데 오늘도 점심때쯤 1시간 정도 회의가 있어. 또, 어제 끝난 게 아니야? 미란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어제 못 끝낸 부분이 좀 있어서. 정말 금방 끝날 거야. 알겠어. 그럼 점심 먹고 잠깐 회의하고 오는 거네. 호텔 조식을 먹던 중 오나리가 나타났어요. 미라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리야, 여기. 응, 미란아. 잘 잤어? 오나리가 다가와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서준혁과 시선이 마주치자 둘 다 어색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응, 정말 푹 잤어. 바닷소리가 자장가 같더라. 그래, 나도 오랜만에 잘 잤어. 오나리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리야, 오늘 뭐 먹을래? 여기 조식 뷔페 정말 맛있어. 응, 뭐가 맛있어? 저기 연어회랑 새우가 정말 신선해. 과일도 엄청 달고. 미란이 신나게 설명하는 동안 서준혁은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오나리도 어딘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준혁 씨는 오늘 회의 또 있으시죠? 오나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점심 후에 잠깐. 미안해요, 여행 와서. 아니에요, 일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죠. 미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오전에는 해운대 구경하고 점심 먹고 여보가 회의하는 동안 날이랑 쇼핑이나 할까?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서준혁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침을 마치고 세 사람은 해운대 해변으로 나갔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사진 찍자.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준혁이 미란과 오나리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우리 세 명 같이도 찍자. 그래, 좋지.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세 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서준혁과 오나리의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해변 따라 걸어볼까? 좋아. 미란이 앞서 걸어가자 서준혁과 오나리가 뒤따랐어요. 잠시 뒤처진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란은 파도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회의 가야겠어. 2시부터 시작이거든. 응, 다녀와. 우리는 근처에서 쇼핑할게. 그래, 3시쯤이면 끝날 거야. 서준혁이 떠난 후 미란과 오나리는 해운대 거리를 걸으려고 했어요. 나리야, 쇼핑하면서 구경하자. 미란아, 미안한데 갑자기 속이 좀 안 좋네. 호텔 가서 쉬어야겠어. 오나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감쌌어요. 어머, 괜찮아? 뭐 잘못 먹었나?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럽고. 조금 누워있으면 나아질 것 같아.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옆에 있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넌 구경 많이 하고 와.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 괜찮아? 걱정된다. 응, 정말 괜찮아. 3시에 준혁 씨 회의 끝나면 연락해. 오나리는 서둘러 호텔로 돌아갔고 미라는 혼자 해운대 거리를 구경했어요. 기념품 가게도 들르고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준혁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서준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의 어땠어? 응, 잘 끝났어. 그런데 서준혁에게서 낮에는 맡지 못했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우아한 향이었습니다. 여보, 향수 뿌렸어? 향수? 아니야, 안 뿌렸는데. 그런데 좋은 냄새가 나네. 무슨 냄새지? 서준혁이 당황하며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회의실에서 누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냄새가 밴 것 같아. 곧이어 오나리가 나타났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나리야,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응, 좀 누워 있으니까 훨씬 나아졌어. 그런데 오나리에게 다가가자 서준혁과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미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리야, 너도 향수 뿌렸어? 여보랑 냄새가 똑같네. 오나리와 서준혁이 동시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응. 방에 향수가 있어서 써봤어. 신기하게 향수가 있더라고. 아, 진짜? 우리 방에는 향수는 없던데? 아, 내 방에만 있나 봐. 룸 타입이 달라서 그런가? 미라는 그냥 넘어갔지만 두 사람이 같은 향수 냄새를 내는 게 묘하게 이상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할까? 광안리 가볼까? 밤에 달이 불빛 보면 예쁘다고 하던데. 좋지, 가자.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광안리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미라는 나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리야, 넌 왜 갑자기 혼자 여행 오게 됐어? 그냥 요즘 일이 힘들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미용실 일이 그렇게 힘들어? 응, 손님들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특히 요즘에는 오나리가 말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좀 지친 거지 뭐. 미라는 친구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광안리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야경을 감상했어요.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사진 또 찍자. 미란이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나리와 서준혁은 왠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작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향수 냄새, 부산 출장 이야기. 하지만 30년 동안 믿어온 가정적인 남편이었기에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라는 여전히 여행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둘만의 여행이었지만 나리와도 함께해서 더욱 특별했던 시간이었죠. 여보, 부산 여행 사진 봐봐. 미란이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서준혁은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나왔어? 응, 정말 예쁘게 나왔어. 나리랑 같이 찍은 것도 있고. 미란이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즐거워했어요. 서준혁은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오늘 지훈 씨랑 술 약속 있다고 했지? 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안지훈은 서준혁의 대학 동기로 변호사였어요. 미란과 서준혁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지훈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그냥 변호사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지 뭐. 아직도 결혼 안 하셨구나. 응, 일만 하면서 사나 봐. 서준혁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그럼 나 나갈게.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응, 조심히 다녀와.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알겠어. 한 술집에서 서준혁과 안지훈이 마주 앉았어요. 둘은 맥주 몇 잔을 비운 후
2차로 소주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는 잘 돼가고? 안지훈이 안주를 집으며 물었어요. 그럭저럭.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네. 그래도 넌 결혼해서 좋겠다. 나 같은 놈은 혼자 살기 외롭기만 하고. 결혼이 뭐가 좋아? 오히려 혼자가 더 좋지. 자유롭고. 서준혁이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술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미란 씨가 좋은 사람이잖아. 30년 동안 잘 산 거 보면. 좋은 사람은 맞지. 근데,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취기가 더해졌어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뭘? 요즘은 결혼도 결혼이지만 결혼한 남자 중에 연애 안 하는 사람 없어. 안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요즘 다 진짜 다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데. 서준혁이 술 기운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너 취했구나.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네. 안지훈이 당황하며 서준혁을 말렸어요. 하지만 서준혁은 술에 취해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 나도 애인이랑 부산 갔다 왔는데 좋더라. 조마조마한 게 짜릿하고 좋더라고. 부럽지? 안지훈이 깜짝 놀라 서준혁을 바라봤어요. 이 새끼 많이 취했네. 야, 적당히 마시고 들어가자. 아, 왜? 근데 너는 애인 없냐? 결혼도 안 한 애가 연애도 안 하고 뭐 하냐 말이야. 생각보다 인생 짧다? 금방 끝나. 그러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야 돼. 돈만 벌지 말고 임마. 그래 그래 알겠어. 나도 애인 알아볼게 됐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네가 만날 여자도 내가 다 만나는 수가 있어 임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안지훈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였어요. 뭐가? 내가 친구니까 너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너도 결혼하면 내 맘 알게 될 거야. 야, 알겠으니까 정말 술 그만 마셔. 헛소리하고 있어. 안지훈이 서준혁의 술잔을 빼앗으려 했지만 서준혁은 계속 마셨어요.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준혁아, 제발 정신 차려. 뭐가 어때서 모르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서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야, 집에 가자. 너 이상하다. 안지훈이 서준혁을 부축하며 일어났어요. 왜 이상해? 나는 정상이야. 다른 남자들도 다 그래. 안지훈은 서준혁을 택시에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혹시 술에 취해서 하는 헛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였어요. 특히 부산 여행 이야기는 실제로 다녀온 게 분명했습니다. 안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고민했어요. 이런 일을 미란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친구의 술주정으로 넘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안지훈이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서준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애인이랑 부산 갔다는 말과 미란이도 같이 있었지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구체적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안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해온 친구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미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지만 직접 아는 사람의 일이 되니 훨씬 어려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안지훈은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순수한 미란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오후 미란은 장을 보러 집 근처 대형마트에 나갔어요. 카트를 끌며
야채 코너를 둘러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저분은 혹시 지훈 씨? 미란이 가까이 다가가자 정말 안지훈이었어요. 그는 올리브유를 고르며 혼자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안지훈이 뒤돌아보니 미란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 미란 씨. 안녕하세요. 안지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며칠 전 서준혁의 술자리 이야기가 떠올라 미란을 제대로 쳐다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장 보시는구나. 아, 네, 거의 여기서 장 봐요. 안지훈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카트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지훈 씨,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랑 술 드셨죠? 많이 취해서 왔더라고요. 미란이 웃으며 말하자 안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네, 죄송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좀 많이 마셨네요. 우리 남편이 무슨 이상한 소리 안 했죠? 술 취하면 가끔 헛소리 하거든요. 안지훈이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정말 헛소리였다면 좋겠지만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냥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 일이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이혼 상담이 많아서요. 안지훈이 무심코 말했다가 후회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싶었습니다. 이혼 상담이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네, 안타깝게도 많아지고 있어요. 에이,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네요. 우리 준혁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인데. 미란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지우는 그런 미란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란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뵙는데. 둘은 마트 안카페에 앉았어요. 미란은 신나게 부산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저희 부산 여행 갔다 온 거 들으셨죠? 안지훈이 커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었어요. 정말 로맨틱한 여행이었거든요. 미란의 목소리에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30년 절친인 나리가 똑같은 호텔에 혼자 여행 와 있더라고요. 안지훈이 깜짝 놀라며 미란을 바라봤어요. 네, 친구분이요? 네, 오날이라고 미용실 하는 제 친구인데. 정말 우연의 일치죠? 안지훈의 머릿속에서 서준혁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애인이랑 부산 갔다 왔는데 미란이도 같이 있었지만이라는 말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분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나요? 네, 다 같이 다녔어요.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우리 남편도 날이랑 오래 알던 사이라 편하게 지냈어요. 안지우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서준혁이 말한 애인이 바로 그 오나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란 씨, 그 친구분과는 언제부터 친하셨어요? 30년 넘었죠. 결혼 전부터 친했거든요. 나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예요.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안지훈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부산에서 준혁이는 어땠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평소보다 더 잘해줬다거나. 우리 준혁 씨야 뭐 항상 잘해주죠. 완전 사랑꾼인걸요. 안지우는 변호사로서 경험상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오히려 아내에게 더 잘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란 씨, 혹시... 아니에요, 죄송해요. 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안지우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아, 요즘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요. 힘든 사건이세요? 네,
좀 복잡한 이혼 사건이라서요. 미란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 사건은 정말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정이 깨지는 거니까. 네, 특히 한쪽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힘들어요. 안지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많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배우자의 배신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요. 미라는 남의 일인 줄 알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준비라면요? 증거 수집, 재산 파악, 그런 것들이요. 안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미란이 알아차릴까 해서였습니다. 정말 복잡하겠네요. 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요. 미라는 여전히 남의 일인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다 마신 후 둘은 헤어졌어요. 안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고민했습니다. 미란의 순진한 모습과 서준혁의 배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안지우는 며칠 더 고민한 후 미란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안지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을 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미란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라는 안지훈의 진지한 목소리에 약간 당황했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다음 날 오후 미라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안지훈이 들어오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 여기 앉으세요. 네, 미란 씨.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안지훈이 앉으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미란 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안지훈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충격적이라니요?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준혁 씨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미란 씨, 며칠 전에 준혁이랑 술을 마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준혁이가 술에 취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안지훈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무슨 얘기요? 준혁이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뭐라고요? 미안해요, 미란 씨.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지훈 씨,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준혁이가 직접 말했어요. 애인이랑 부산에 갔다 왔다고. 부산이요? 그럼 우리 여행 때?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란 씨도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설마, 나리가? 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지훈을 바라봤어요. 미란 씨가 말씀하신 그 친구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나리는 제 절친이고 우리 남편은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미란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어요. 미란 씨, 준혁이가 술김에 다 얘기해서 알게 됐는데 며칠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지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네,
결혼 생활에 이런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했고요. 믿을 수 없어요. 꿈인 것 같아요. 미란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미란 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모르고 계시는 것보다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산 여행 때, 그럼 그때 그 모든 게 미란의 머릿속에 부산에서의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떠올랐어요. 호텔에서의 우연한 만남, 같은 향수 냄새, 회의실에 없던 준혁, 갑자기 아프다며 자리를 비운 날이. 그럼 그때 그게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아마도요. 준혁이 말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안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속았다는 거네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란 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미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란 씨, 일단 정확한 사실부터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증거를 찾아보세요. 휴대폰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 안지훈이 변호사로서 조언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봐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신다고요? 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어 안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 씨, 정말 확실한 거예요? 미란 씨,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훈 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미란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미란 씨, 충격이 크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야 해요. 결정이라니요? 이대로 모른 척 지낼 건지 아니면 정면으로 대응할 건지. 미란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씨,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당연하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고마워요. 말해 주셔서. 미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카페를 나온 미란은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이 꿈 같고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남편과 절친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집에 들어서자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준혁의 사진, 나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 부산 여행 사진들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미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쳤습니다. 서준혁이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동안 나를 속였을까 하는 의심과 설마 그럴 리 없다는 믿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준혁이 아침 식사를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무슨 일 있어? 며칠째 이상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환절기라 그런가 봐. 미란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안지훈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확인해 봐야 할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준혁이 출근한 후 미라는 용기를 내어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에 충전기에 꽂아두고 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비밀번호가 뭘까?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몇 가지 숫자를 입력해 봤어요. 생일, 결혼기념일, 회사 설립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날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몇 시에 만날까? 미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나리가 준혁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을까?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계속 틀렸어요. 하지만 알림창으로 보이는 문자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지훈 씨 말이 맞는 건가?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부산 여행에서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같은 향수 냄새, 회의실에 없던 준혁, 파스타 이야기. 그럼 정말 그때부터 미라는 서랍을 뒤져 부산 여행 때 사용한 카드 영수증들을 찾아봤어요. 차근차근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혼자 쇼핑하던 시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 전날에는 여성 액세서리 매장에서 비싼 목걸이를 산 기록도 있었습니다. 나한테 준 선물 같은 건 없었는데 미란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안지훈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서준혁이 돌아오자 미라는 조심스럽게 떠봤어요. 여보, 요즘 나리한테 연락하는 것 같던데. 아, 그거 미용실 관련해서 조금 물어본 것뿐이야. 미용실을 왜 물어봐? 아, 회사 직원 중에 미용실 찾는 사람이 있어서. 서준혁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안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 씨, 저예요. 미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지훈 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안지훈의 목소리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미란이 휴대폰 알림과 영수증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을 말해줬어요. 미란 씨,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안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미라는 조금 위안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만나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알겠어요. 내일 만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끄는 미라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안지훈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라는 안지훈과 조용한 다시 카페에서 만났어요. 안지훈은 노트를 꺼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 일단 부산 호텔부터 확인해 볼까요? 호텔이요? 네, CCTV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준혁이가 정말 나리 씨 방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서 CCTV를 보여줄까요? 제가 변호사니까 법적 절차를 밟으면 가능해요. 일단 시도해 봅시다. 안지훈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며칠 후 안지훈은 부산의 호텔에 연락을 취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날짜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미란 씨,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가서 확인할 수 있대요. 정말요? 그럼 같이 가요. 네, 함께 가서 확인해 봅시다. 다음 날 두 사람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미라는 한 달 전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기차를 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보안 담당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지훈입니다. 안지훈이 부산 여행 날짜를 말하자 담당자가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8층과 12층 복도 CCTV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복도 영상이 나타났어요. 미라는 긴장한 채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요, 오후 2시쯤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미란이 준혁이 회의 간다고 했던 시간을 기억해서 말했어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서준혁이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8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8층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영상을 계속 보니 서준혁이 812호실 바로 나리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저기가 나리 방이에요. 몇 시간 후에 나오는지 봅시다. 시간을 빨리 돌려서 확인해 보니 서준혁이 3시간 후에 나리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를 정리하며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죠? 안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란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미란 씨, 이 정도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방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혹시 다른 일로 갔을 수도 있고, 호텔을 나온 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어요. 미란 씨, 아직도 의심스러우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어떤 증거요? 직접 현장을 목격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거죠. 미란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언제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미란 씨가 준혁이한테 거짓말하고 외출한다고 하세요. 그럼 분명히 나리 씨와 만날 거예요. 거짓말을요? 네, 예를 들어 친구 만나러 간다거나 쇼핑 간다거나. 안지훈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로 따라가면서 어디서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미란 씨, 확실히 알고 싶으시잖아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미란은 한참 고민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직접 미행까지 해야 한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봐요. 내일 시도해 볼까요? 네, 내일 해봅시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이 기차를 탔을 때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오는 길이었는데 이번에는 배신의 증거를 찾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훈 씨,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미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안지훈의 말에 미라는 조금 위안이 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라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서준혁이 돌아오자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응, 친구랑 쇼핑 다녀왔어. 그래, 뭐 샀어? 별거 없어. 그냥 구경만. 미라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이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일은 뭐 할 거야? 내일도 친구 만날 예정이야. 요즘 친구들과 자주 만나네. 응, 오랜만에 시간이 생겨서. 서준혁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미란이 외출하는 것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잠들기 전에 안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준비됐어요. 오전 10시에 외출한다고 할게요. 알겠어요. 제가 9시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미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라는 서준혁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친구 만나러 나갈게. 점심도 같이 먹기로 했어. 그래. 언제 들어와? 오후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서준혁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나도 오늘 늦게 들어올 거야. 미란이 집을 나서자 안지훈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 씨, 차에 타세요. 준혁이 곧 나올 것 같아요. 30분 후 서준혁이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 출근할 때와는 다르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안지훈이 조심스럽게 서준혁의 차를 따라갔어요. 서준혁은 시내 한복판의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기서 멈추네요. 카페 앞에 도착하자 오나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혁이 차에서 내리자 오나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저기 나리예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년 동안 미란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찍어두세요. 안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란은 손떨림을 참으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준혁이 오나리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 미란이 입을 막으며 말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란 씨, 이제 확실해졌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미란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돌아가요. 미란 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30년을 이렇게 속였다니. 미란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미란 씨, 일단 집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집 앞에서 내린 미란은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어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미란 씨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네요. 30년이. 미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안지훈은 그런 미란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이제 진실을 아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미란은 안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낮에 본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준혁이 평소처럼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욱 화가 났어요. 그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구나. 다음 날 안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나서. 미란 씨,
제가 사립 탐정을 통해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또 뭔가 있나요? 안지훈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나리 씨와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미란이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다른 여자들과도 만났던 기록이 있어요. 회사 비서, 그리고 몇 명 더요. 다른 여자들도요?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왔어요. 미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요? 조사 결과로는 이미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수십 년이요? 미란이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그럼 결혼 생활 동안 계속? 미란 씨, 보통 남자들이 바람을 피울 때 아내한테 더 잘해주는 패턴이 있어요. 계속 잘해줬던 게 계속 바람 피웠기 때문에 잘해준 거였구나. 미란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진짜 사랑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네요. 몇십 년 동안. 미란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섞였어요. 미란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준혁이에게 있어요. 지훈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이 정도 증거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서 매우 유리할 거예요. 위자료요? 네, 상습 불륜이니까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안지훈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나리 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나리한테도요? 네, 불륜 상대방도 책임져야 해요. 간통죄가 사라져서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물 수 있어요. 미란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당한 것을 이제 확실하게 갚아주고 싶어요. 도와드릴게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합시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며칠 후 안지우는 미란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어요. 미란 씨,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 봅시다. 안지훈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호텔 CCTV 영상, 현장 사진, 휴대폰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충분해요. 그리고 재산 목록도 정리해야 해요. 재산 목록이요?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해요. 안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준혁이와 나리 씨를 동시에 대면할 계획도 세워야 해요. 동시에요? 네,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서를 동시에 전달하는 거죠. 미란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동안 속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고 싶어요. 며칠 더 준비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미란 씨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안지훈의 따뜻한 말에 미란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순진하게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혁 씨와 나리 씨 모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두 사람 모두 책임지게 할 거예요. 미라는 처음으로 복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은 끝나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란과 안지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증거 정리부터 법적 서류까지 완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미란 씨, 정말 오늘 하실 건가요? 안지훈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30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미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절망에 빠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준혁이와 나리 씨에게 연락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두 사람 다요? 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이유로 부를까요? 눈치챌 것 같은데. 각각 따로 불러보죠. 준혁이한테는 가족 얘기가 있다고 하고 나리 씨한테는 미란 씨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후 2시 50분 미란은 거실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란 씨, 준비되셨어요? 안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이제 시작해봐요. 3시 정각, 서준혁이 먼저 도착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앉아요. 곧 나리도 올 거예요. 엥? 나리 씨? 서준혁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오나리가 도착했어요. 미란아, 무슨 급한 일이라고. 준혁 씨도 계시네. 오나리와 서준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둘 다 앉아봐. 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지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서준혁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제가 미란 씨의 변호사니까요. 변호사? 오나리와 서준혁이 동시에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 미란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준혁 씨, 나리야. 나 다 알아버렸어. 미란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나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부산 여행 정말 즐거웠지? 둘 다. 미란이 호텔 CCTV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서준혁이 나리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준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봐. 미란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란아, 이건. 오나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미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도 재미있더라고. 여성 액세서리 가게에서 구매한 내역은 나리에게 선물해 준 거겠지? 미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나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30년 친구를 배신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해결될 것 같아? 미란의 목소리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리고 여보. 아니, 서준혁 씨.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어? 여보,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라고요? 이 모든 증거가 오해라고? 미란이 이혼 서류를 서준혁 앞에 내밀었어요.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5억, 재산 분할 70% 요구할 거야. 5억이라고? 서준혁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상습 불륜에 대한 대가야.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야. 안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리한테도 위자료 2억을 청구할 거야. 2억? 오나리가 기절할 듯이 말했어요. 불륜 상대방의 책임이야. 가정 파괴. 미란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오나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용서? 30년 우정을 배신하고 용서를 바래? 정말 최근에 시작된 일이야. 진짜야. 언제부터든 상관없어. 배신은 배신이니까. 미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서준혁이 미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란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남남이야. 30년 결혼 생활은 오늘로 끝. 미란 씨 결정이 확고하시니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서준혁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30년 동안 당한 만큼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나리야, 30년 우정도 오늘로 끝이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 미란아, 이제 나가. 둘 다. 오나리와 서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미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네요. 미란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훈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평생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이 끝났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6개월 후 이혼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어요. 미라는 새로 얻은 집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흔적들은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어요. 지훈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란이 안지훈에게 커피를 내오며 말했어요. 6개월 동안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미란 씨가 새 출발하시는 걸 보니 기분이 좋네요. 안지훈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위자료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재산 분할도 원하는 대로 됐고 미란 씨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6개월 전의 분노와 절망은 이제 차분한 평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냥 친구 아내인데. 안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란 씨를 좋아했어요. 네. 미란이 깜짝 놀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대학 때부터요. 준혁이가 미란 씨를 소개시켜줬을 때부터.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혁이가 먼저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미란 씨도 준혁이를 좋아하는 게 보였고, 미란은 30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준혁만 보였었는데, 안지훈의 마음은 전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사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 미련이었죠. 바보 같은. 안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미란 씨가 행복해 보이셨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진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미란은 안지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훈 씨, 미란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미란이 말을 망설였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지훈 씨랑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편했어요. 정말요? 네,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배려와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안지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30년을 헛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나 봐요. 미란 씨, 지훈 씨, 저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정말 천천히.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어도 될까요? 오히려 지훈 씨 같은 분이어야 해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안지훈이 미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미란 씨, 정말 소중히 대할게요. 저도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워보고 싶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 준혁이랑 나리는 어떻게 됐대요? 준혁이는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준비 때문에 사업에 시간도 못 쓰고 위자료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나리 씨는 어떻게 됐어요? 미용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미라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진짜 사랑을 알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상하죠? 그렇게 미워했는데 지금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미란이 안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55세에 새로 시작하는 사랑이라니 생각해보니 설레네요. 저도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의 거짓 사랑이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지훈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요, 미란 씨. 30년의 배신이 만들어낸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미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밤의 사연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